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6일부터 2025년 새로운 새말기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보림선언에서 오시는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도바님들 또 그리고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 도바님들에 대한 제가 원이 있거든요. 늘 저는 아침마다 그걸 원을 세우는데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중에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불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 도대체 불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잘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본래 본성짜리다, 부처짜리다. 그거를 먼저 알고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대로 부처행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불안과 괴로움과 공포와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설사 그런 것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체를 알고 또 내가 본래 어떤 자리라는 것을 알므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알므로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자기가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이고 나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내가 안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대로 본래의 이 진리대로 진리를 제대로 잘 알므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어려움에서 내가 잘 벗어나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선 자유롭고 그리고 소박하지만 아주 풍부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림선언에서 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처음부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극 권장하는 것이 뭐냐면 일과 굴리기거든요. 일과 굴리기는 매일 혼자 스스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 바른 이치를.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거죠. 일과 굴리기를 매일 혼자 스스로 실천을 함으로써 마음과 몸에 힘을 키웁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바른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생활과 수행이 하나라. 생활과 수행이 하나인 삶의 주인이 된다. 모든 분이 생활과 수행이 하나인 삶의 주인, 자기 삶의 리더가 됨으로써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서부터 뭐 다른 것부터 계속 뭔가는 엄청나게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쇼츠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보고 앞으로 AI가 오면 또 어떻게 AI가 일상화되면 또 어떤 것이 나타날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어도 스스로 지루하지 않고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늙어도 이제 다 나이 드실 거 아닙니까? 늙어도 뭔가는 의지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천일결사 입제를 하고 있는데 천일결사를 입제를 하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천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나는 무서워서 못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자기가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이면서 그것이 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일결사에 동참을 하고 천일결사를 지금 우리 다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노트에다가
처음 하시는 분은 제가 그거 정지 문자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거 필사하고 감사 3줄 쓰고 요새는 이제 모습 공식이 추가가 됐죠. 이제 100일이 끝났으니까 100일에서 200일 사이에는 모습 공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 나중에 1000일이 되면 전부 다 그것을 딱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0일 전하고 1000일 후는 자기 스스로 많이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그렇게 매일 실천을 하신 분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을 가지고 이 법회를 하고 또 천일결사를 쭉 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책하고 여기 하얗게 된 책하고 조금 페이지가 2, 3페이지 다를 수 있죠. 자, 77쪽이요. 77쪽 할 차례입니다, 오늘. 최희성 도바님, 이 책 있죠? 예. 아, 지금 없으신가? 그러실 수 있겠네. 저기, 원명도바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원이 왔구나? 원명도바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어디부터 읽을까요, 서론장님? 그거 페이지가 틀리지? 예.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개는 빨간 장미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2페이지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75페이지인가? 밑에서 둘레 5페이지. 그래서 책이 첫 번째 출간된 거하고 두 번째 출간된 게 페이지가 좀 달라졌어요. 편집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개는 빨간 장미를 볼 수 있을까요? 개는 4가지 색깔밖에 못 봅니다. 빨간색을 짙은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는 빨간 장미, 빨간 사과를 못 봅니다. 사람의 눈과 개의 눈이 색깔을 인식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는 반려견에게 빨간 옷을 입히지만 정작 개는 검정색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나비는 빨간 장미를 볼 수 있을까요? 장미의 모양을 우리가 보는 형태로 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순히 빨간 장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사는 생명들이 각자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감각으로 다른 세상을 보고 듣고 살고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자, 바깥에 이렇게 지금 노트북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죠. 있으면 실제로 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있어서 내 외부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깥에 실제로 어떤 실체가 있는 물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물체를 본다. 그래서 내가 그 물체를 보듯이 다른 사람들, 다른 개나 소나 나비나 전부 똑같이 본다. 이렇게 이때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내 바깥에 있는 실제로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인연과 조건이 된 업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리죠.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말을 하면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빨간 장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사람도 있고 축생도 있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요새 반려견 되게 많습니다. 그죠?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뭐 요새는 뭐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햄스터 뭐 거북이 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그 식물도 반려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자가 붙는 거를 보면 참 혼자 살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곤충도 많죠. 그렇게 있는데 같은 시간과 공간에 사는 생명들이 각자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감각으로 다른 세상을 보고 듣고 살고 있다는 엄청난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나는 바깥에 이런 모양의 지금 노트북이 있어서 내가 이걸 보고 내 바깥에 이 노트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벌이나 나비나 또 뭐 소나 개, 돼지 전부 다 나같이 똑같이 보지는 않는 것이 확실하거든. 나같이 보지를 않아요. 옛날에 제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그 고양이가 보는 책상 내 방에 있는 책상이라고 그거를 인터넷에 이제 그게 올라왔대. 영상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책상을 보고 책상 위에 이런 책도 있고 뭣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이 전혀 없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책상이 없어요. 책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생명들이 각자의 감각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것만 해도 참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뭐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능엄경을 배우게 되면 능엄경에 부처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실제로 그 물질로 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게 허상이다. 망령된 허상이다. 이렇게 경전에 딱 나오거든요. 그런 경전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잘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실제로 실체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그것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친구가 전시회를 갔습니다. 외국 작가였는데 엑스레이로 본 세상을 그려놓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해골 뼈다귀예요. 저거 선원에서 맨날 듣던 법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전부 다 해골과 뼈로 그린 것을 보니까 충격이었답니다. 네네네. 예. 그 앞에 개는 빨간 장미를 볼 수 있을까요? 요거를 안 해갔네. 개는 빨간 장미를 볼 수 있을까요?
걔는 네 가지 색깔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짙은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걔는 빨간 장미, 빨간 사과를 못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아, 내가 보는데 빨간색이 없어. 내가 보는 세상에 빨간색이 없어. 전부 다 검정 또는 짙은 회색이야. 빨간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 장미, 요새 동백꽃이 한창이라는데 빨간 동백꽃 못 보지요. 그래서 빨간색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눈과 개의 눈이 색깔을 인식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 왜 그렇게 다를까? 개하고 사람하고 보는 성품은 하나라. 성품은 모습이 없다고 했죠. 보는 성품은 하나인데 그 업식에 따라, 그 어변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어변은 보는 성품은 하나지만 그 어변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려견에게 이쁘다고 빨간색 옷을 막 입히지만 걔는 우리 주인은 맨날 나를 검은색을 입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주인은 좀 다른 색깔을 입혀주지 나를 맨날 빨간색으로 검정색을 입히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를 이쁘다고 자꾸 빨간색을 입히죠. 그러면 개 생각하고 사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나비는 빨간 장미 볼 수 있을까요? 또는 장미가 우리가 요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볼까요? 그런 모양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친구가 이건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어떤 전시회를 갔는데 외국 작가였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본 세상 이렇게 해서 그림을 쫙 그려놨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 생명들 개부터 소부터 그것도 있었겠죠. 사람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사람만 있었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해골이라. 엑스레이로 본 세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저거 우리 선원에서 늘 듣던 얘기인데 직접 그림을 전부 다 해골 뼈다귀 이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그 얘기를 실제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서양 작가 중에서 그림 그리는 작가 중에서 엑스레이로 본 세상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오. 땡땡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원무과에서 입원해야 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카메라는 우리 눈의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는 뼈만 나왔어요. 엑스레이의 인형과 조건이지요. MRI는 사진이 또 다릅니다. 모두 나의 몸뚱이를 찍은 영상인데 왜 보는 눈의 인형과 조건에 따라 내 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엑스레이 눈으로 보는 세상과 MRI 눈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보일 겁니다. 내 몸이 본래 무슨 모습이기에 보는 눈의 인형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일까요? 내 몸을 잠자리가 볼 때, 강아지가 볼 때, 고양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다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 누구나 병원에 가시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원무과에서 입원해야 한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었어요. 그런데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우리 스마트폰에다 카메라 있죠. 찍었을 때는 내 눈 구조하고 똑같아. 카메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 똑같이 보이죠. 그런데
엑스레이는 뼈만 나왔어. MRI는 왜 자기 공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MRI 찍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다 다르게 나오네. 엑스레이 눈을 가진 사람, 또 카메라 눈을 가진 사람, 또 MRI 눈을 가진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전혀 다른 몸이죠. 다른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겨. 내 몸이 정말로 이렇게 실체가 있다면 어떤 눈에도 똑같이 보여야 될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몸이 엑스레이 눈, 카메라 눈, MRI 눈에 만약에 허공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공 눈으로 보면 내가 없겠죠. 이런 모습이 없겠죠. 그냥 허공이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게 내 몸이다, 나다라고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능엄경에 가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능엄경 다시 시작할 거니까 능엄경에 가면 이제 이게 나오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내 몸을 내다, 내 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를 별업망견이라고 해요. 별. 그러니까 각각 별업망견이라고 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걸, 카메라 눈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하느냐,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동업 또는 동분망견. 험악하게 본다. 허망한 견해. 허망하게 본다 해서 망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눈에 따라서 내 몸이 다르게 보이네. 그러면 자, 그 밑에 내 몸이 본래 무슨 모습이기에 보는 눈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일까요? 이거죠. 또 세상도 엑스레이 눈으로 보는 세상, MRI 눈으로 보는 세상, 또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각각 눈이 다르면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 나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내 몸을 잠자리가 볼 때, 강아지가 볼 때, 고양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다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내 몸은,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길래 눈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진짜 어떤 모습이길래 각각의 인연과 조건에 따른 눈으로 보면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데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이 안 날 수가 없지요. 나는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지금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이 몸이 정말 진짜 몸이다, 내 몸이다. 그래서 그 어떤 인연과 조건에 눈이 와도 나는 똑같은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요새 의학이 발달돼서 엑스레이, MRI로 딱 찍어버리면 내 몸이 그 병원에 안 찍어본 사람 없을 거라. 요새 국민 그거 보험 건강검진하면은 다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럼 가슴을 딱 찍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뼈만 이렇게 나오죠. 뼈 사이에 약간 희미하게 안에 심장이고 폐고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내 몸은 어떻게 생겼나? 진짜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이 몸이 진짜 내 몸이고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쏟고 사는 거죠. 쏟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싼 밥 먹고 이렇게 인생살이를 지나가려면 굉장한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쏟고 살면은 되겠나요? 또 쏟고 살라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쏟고 살면 안 되겠다. 진짜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삶을 사는 거죠. 안 그러면은 가짜로 사는 거지. 쏟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쏟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쏟고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내가 빨간 장미를 봅니다. 그런데 빨간 장미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 원래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변하고 헛것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개념 정도로만 이해가 되지만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점점 깊어져서 일체의 모든 모습을 헛것으로 빈 모습으로 봅니다. 예.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데 빨간 장미 대신 그 무엇을 다 대입을 해도 다 괜찮습니다. 내가 빨간 장미를 봅니다. 빨간 장미인데 빨간 장미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듣는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본래 그것이 그렇다 라고 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우리 전부 다 똑같이 100% 찬성, 이거는 뭐죠? 공산주의죠. 독재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는 그냥 금방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견을 낼 때나 또 어떤 감정적으로나 어떤 일을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듣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 어째서 이해가 돼? 니는 네 인연과 조건으로 말을 하는구나. 옛날에는 이랬지. 내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면 니는 틀렸다.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잘 안 돌아가죠. 관계가 잘 안 돌아가죠. 세상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특히 가족 간에 이것이 더 심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더 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또는 얘기들 이런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막 주장을 해.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 그래, 네 입장에서는 맞지 그게. 그런데 너의 인연과 조건이라는 거지.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은 어떤 식으로 잘 변화를 해서 이것을 관계를 잘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러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나는 내게 오라, 니는 니께 오라.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기와 자기에게, 자기와 남에게, 또 자기와 일과 일,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름을 인정하라. 뭐 이런 거 나오지요. 보면 다름을 인정하라. 객관적으로 보라.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딱 이 말이라요.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너는 너의 인연과 조건에 따른 것이고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그러나 그 다른 것도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요.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이제 다름을 인정하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관계가 잘 하는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것이 다 변하고 헛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 거기까지 딱 가버리면 상당히 현자가 되는 거죠. 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쉬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꿈을 딱 꾸어요. 꿈을 꾸는데 지금 나하고 지원이하고 둘이서 한 방에서 자요. 꿈을 꿔. 그런데 지원이 꾸는 꿈하고 내 꾸는 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지원이는 지원이의 의식세계에서 꿈을 꾸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인 의식세계에서 꿈을 꿔요. 그런데 지원이는 지 세계를 막 보고 있어. 꿈에서. 지원이는 막 미국을 가고 있어. 미국에서 막 가서 막 일을 봐. 지금 그러면 뭐 미국에 가니까 뭐 사람도 크고 뭐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보는 뭐 건물이고 뭐고 다 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또 막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옆에서 꿈을 꾸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는 거는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같은 업끼리 보는 만견이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실제로는 이 세상이 내가 보는 업식으로 보고 니는 네가 보는 업식으로 보거든요. 업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꿈에서 온갖 것을 다 지어. 온갖 것을 다 지어. 산도 만들지, 비행기도 만들지, 거리도 만들지, 사람도 만들지, 나도 만들지, 보기도 하지, 듣기도 하지. 꿈속에서 못하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요 생시하고 똑같은 거라. 비유하자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지. 꿈속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그거 꿈이었구나. 꿈꿀 때는 한참 그게 진짜였어. 근데 꿈을 깨고 나니까, 아침에 깨고 나니까 그 꿈이고 그 속에 있는 사람도 못 만나고 산도 못 만나고 물도 못 만나네. 꿈속에. 아, 꿈속에서 목이 말라 죽겠어. 그래서 물을 먹어. 꿈속에서 목이 말라서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희 도반님, 꿈속에서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그것도 답이 되겠네. 어디나 꿈속물을 먹어야 되죠. 꿈속에서 갈증이 되게 났다고 깨어나서 물 먹는다고 꿈속에서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꿈속에서 갈증이 나면 꿈속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몸뚱이는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거든. 뭘로 한다? 의식세계로 꿈을 꾸지요. 의식세계로 못 만드는 게 없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모습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 눈으로도 보지, 귀로도 듣지, 손으로 만지지, 말도 하지, 온갖 거를 다 해. 근데 의식 세계에 있거든요. 그게요. 의식으로 온갖 모습을 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꿈을 깨지 않고 그대로 꿈을 꾼다고 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못 깨고,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게 꿈속에서 꿈을 아침에 일어나서 깨지 않고 계속 꿈을 꾼다면 그 사람은 그 꿈속 세상이 진짜인 줄 알 거라. 그지요?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지금 깨어나서 지금 우리 지금 이 꿈을 뭐라고 하느냐? 생시꿈이라고 해요. 생시꿈. 생시에 꾸는 꿈. 지금 생시꿈이라고 하고, 꿈속에 잘 때 꾸는 꿈을 제2의 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시에서 꿈을 계속 꾸고 있네. 자, 몸뚱이 내라고 하고 내가 있어. 지금 산도 있어. 지금 상대방도 있어. 사람도 있어. 아프기도 해. 좋기도 해. 싸움도 해. 막 온갖 것이 다 있어. 지금. 자, 생시꿈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주 도반님. 생시꿈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변하고 헛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변하고 헛것임을,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을 각. 깨닫는다는 겁니다. 깨어난다라는 뜻이죠.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생시꿈을 깨어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생시꿈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공리에 대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일체유심조,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본래의 우리 본성자리를 내가 깨우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본다? 머물지를 않는다. 이게 사실대로 보는 거라요. 머물지 않는 행동을 한다. 사실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꿈속에서 꾸는 꿈, 그 속에서 의식이 못 만드는 것이 없게 막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니거든. 그래갖고 다 했는데 지금 깨어나서 지금 생시꿈을 또 꾼단 말이지. 그렇게 나의 이 본성,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본성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지금 일체의 모습이 전부 진짜하고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나와 상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어떻게 되냐?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라고 하지요? 분별을 놓아라. 분별을 놓아라. 분별을 놓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분별이라는 건 주객이라는 말. 나와 상대, 이 말이거든요. 분별이. 그러니까 나와 상대되는 것을 다 놓아라. 분별을 하면 그 분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몽땅 망상이라. 몽땅 허망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놓아라. 분별망상을 놓아라. 하는 것이 그 얘기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무엇이 돼도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 맛, 견문각지라고 하죠.
감정, 생각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 어떻게 생겼다? 인과 연으로 일어났다가 인과 연이 다 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자꾸 놓아. 분별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본성자리는 본래 불생불멸이라 생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자리는 늘 여여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본성이다. 분별만 놓으면 그냥 본성이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잘 안 되죠. 왜냐면은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소리, 견문각, 지, 생각거리들, 이런 감각과 생각거리들이 자꾸만 진짜가 있는 줄 알고 자꾸만 내가 거기 끄달리네. 끄달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시킨다? 모습공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시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라앉지요. 마음이 막 떠 있어. 어떻게 떠 있냐? 눈으로 온갖 모습을 보고 귀로 온갖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하고 감각을 하고 이러면서 막 항상 내가 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게 막 떠나지를 않는 거죠.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막 좋다 싫다 이런 것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이제 늪으로 막 헤매면서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내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만약 모습을 보거나 또는 소리를 듣거나 소리도 많죠. 남이 소리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새말기 모임에 오면 다 이 소리가 말도 못하게 그게 많아요. 소리가 감정을 일으키는 번뇌를 일으키는 소리. 또 그냥 강 건너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소리. 또 바람 소리, 물 소리 같은 이런 소리. 그다음 없는 소리. 소리가 없는 소리도 있거든요. 있는 소리만 소리가 아니고 없는 소리도 소리예요. 고요함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보고 니 뭐 별 볼 일 없더라.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 싫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어떻게 돼요? 내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그냥 그 늪에 콩 빠져버려. 그 회오리에. 그거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거 왜 그러냐? 귀에 나는 소리에 들어앉은 거죠.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번뇌를 일으키는 소리라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소리. 또 저 사람이 네가 뭐 어쩌고 막 칭찬을 많이 해. 그럼 어떻게 되죠? 가슴 밑에서 막 업이 돼서 또 흥분을 하네. 그러니까 좋은 소리 들어도 흥분을 하고 나쁜 소리를 들어도 흥분을 하고 이거 막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칭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안 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비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안 된다니까요. 딱 대하면은. 그래서 우리 그 십자성 할 때 팔풍부동 진공덕이라고 나오죠. 팔풍이 움직이지 아니해야 진짜 공덕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팔풍 중에서 하나도 못 지켜.
그냥 팔풍이 그만 칭찬을 하거나 나를 비난을 하거나 또 뭐 그 8가지죠. 8가지 그렇게 하면은 막 그냥 태풍 불듯이 내 마음이 움직여. 태풍이야, 태풍. 완전히. 그래서 한참 좀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거기에 엄청나게 휩쓸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이치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나 내가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를 알아서 그것을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금방 내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딱 변하면 내 주위가 싹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 영물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탁 통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입으로 말한다고 말이 아니라 눈짓으로 하거나 표정으로 하거나 뭐 손발로 하거나 그거 해도 이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어. 꼭 입으로 말을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딱 변하면 그냥 나와 관계에 있는 주의가 정말로 신기하게 다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꽃은 바람이 있어야 향기가 퍼져요. 그런데 사람의 향기는 바람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향기는 그냥 향기로워요. 다른 사람의 그냥 향기가 다른 사람이 그 향기를 맡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실은요. 그러면 향기로운 삶을 살겠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죽빛 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쉴게요. 한 6분만 쉽시다.